그리고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이제 유시민 작가가 맞습니다. 네. 이제 노무현 재단을 그만둘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은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희망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비평을 얼마나 세게 하시려고 그러냐. 저는 이제 궁금했는데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저희 프로그램에 네네. 이제 출연을 하셔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이제 툭 털어놓고 말씀을 어떤 하셨는데,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센, 더 강력한, 진짜로 더 세고 강력한 발언을 할 것이다. 네, 더 잦은.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께서는 지금 진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정세 판단이.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야. 더 강력한, 더 센, 더 잦은 그런 이제 본인 비평 활동을 예고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비단 일각에서는 누구죠? 사위 곽상원. 곽상원 의원의 어떤 문제 제기 때문에 뭐 밀려서 유시민 장관이 그만두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보이지만 실제로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곽상원 의원의 그런 문제 제기는 하등 별로 신경도 안 쓴다. 예, 고려의 네.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이 문제 제기해서 거기를 그만두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하게 될 이 비평 활동에 포커스가 찍혀져 있고 이 비평 활동의 핵심은 더 강력한, 더 센, 더 잦은. 아니 근데 저는 다시 또 이렇게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유시민 작가가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 ABC론이라는 것들을 또 설파하게 되면서 진영 내 어떻게 보면 갈등이 좀 생겼고 반목이 좀 생겼고 그 이후에는 평택의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개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김용남 후보와 이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양파가 갈리는 상황을 낳았는데 그런 상황들을 본인이 체험을 통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고 지금 분열과 반목의 시간으로 접어든 모양새인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더 센 발언을 뭔가 예고한다라는 게 제가 아는 유시민의 그런 보통적인 그런 감수성으로 어울리는 말이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알릴레오를 8년을 유시민 작가하고 같이 해서 이제 본인도 갑자기 이제 그 방송에서 하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방송이 그렇죠, 없어지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애청자분들께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취재 편의점 나오신 거죠? 출연을 네. 빌어서 이제 쭉 말씀을 좀 하신 건데,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조수진 변호사의 말을 듣고 또 이제 유시민 장관하고 가까운 몇몇 분들을 전화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시민 작가하고 직접 소통한 것은 아니어서 전원이긴 합니다만은. 예, 네. 전원이어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시민 작가가 보시기에 지금 대통령께서 이른바 이제 뉴 이재명식 사고를 하는 것은 이게 맞는 거냐? 근본 의문을 품고 있다. 예, 유시민 작가의 예. 경우에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조만간 더 세게 더 강하게 이제 평론을 하신다고 했으니 이제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그렇겠죠. 같고 네. 주변에 이런 전언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여튼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관련해서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아직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 그분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취재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한 좀 잘못된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제 통상 정당 안에서 집토끼, 산토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토끼는 전통적인 지지층, 이를테면 친노, 친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동교동이라는 건 조금 너무 협의화된 표현이고, 네. 이를테면은 김대중 나 민주당 30년이야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님 시절 1970년대부터 민주당을 평생 민주당만 찍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부터 친문 세력까지 쭉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하면 이제 이분들이 집토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산토끼
뭐 몇몇이 있죠. 뭐 김용남 의원, 뭐 신인규 변호사, 이현주 의원 뭐 이런 분들. 근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원래 민주당 있다가 갔다가 다시 온 분이라서 좀 이분이 개념 규정이 산토끼라고 어렵죠. 하기는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 집토끼였다가 산토끼 그렇죠. 갔다가 다시 네. 집토끼로 온 케이스여서 하여튼 여하튼 집을 잘 나가는 토끼. 집 토끼인데 걸핏하면 우리를 나가.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오잖아 보니까. 네. 집을 나가. 그러니까 또 그 나갈까봐 두려워.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 네. 하여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토끼들을 다 버리고 산토끼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이거를 이제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 이제 소위 이제 당 안에 제가 해보니까 6가지 되더라고요. 6가지. 친노, 친문, 친명, 친청, 친추, 친석. 이거 무슨 전국 시대 네. 이렇게 제 나라 그 황공이 있을 때 그 전국 시대 백가쟁명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전국 칠웅 아니야? 전국 칠웅. 그래서 그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 합쳐서 연대해도 어려워요, 개혁하기가. 지금 아까 뭐 검찰 개혁 말씀하셨지만 할 일이 그냥 첩첩산중 할 일이 많은데 집토끼 빼고 산토끼 중심으로 이른바 민주당의 주류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그 뭐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과거의 친노 친문처럼 뭐 친명 세력을 새롭게 형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시도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이제 그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건데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춘추관에서 수많은 당국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집토끼 깔고 그 위에 산토끼 얹는 거지. 집토끼 다 내몰고 거기에 산토끼 몇 된다고. 몇 그러니까, 명이나 된다고 네. 산토끼들만 데리고 국정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내려놓고 플러스 알파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확장하고 싶은 거죠. 모두의 대통령.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하는 네. 어쨌든 이제 진영을 좀 넓히는 이런 그래서 뭐 그런 유 이재명이 또 다른 유 이재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파해서 다수가 되는 이런 다수 전략을 좀 쓰고 싶은 건데 이거를 조금 오해하셔서 그러니까. 예, 이게 네. 저는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제가 이제 그 현상을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오해와 불신이다. 그래서 이걸 좀 내려놓으셔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서 끊임없이 반목과 질시가 있으면 폭발한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상당한 위험성을 느낍니다. 12354님, 안티광신님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해피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뭘 더 세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아나요? 열심히 하는 이잼과 세게 싸워보겠다니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2569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이 뭔데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입니까? 국민을 ABC로 나누더니 추앙하던 A급 딴지들이 모두 B가 될 줄 몰랐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 이목주님 같은 경우에는 1인 1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완전 공감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 유시민 작가를 개인적으로도 아실 거고 실제로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서 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한동안 이제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맡고 알릴레오 하고 할 때도 즐겨봤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어떤 우리 사회 담론을 이끌거나는 지도급 인사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조금 어느 순간 약간 정파적인 느낌이 드는 때가 대체적으로 보면 조국 사태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조국 사태 때부터 2019년 그런 어떤 특정 주제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게 이번에 평택을 선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우리 세대가 가진 어떤 그 마지막 부채감을 일깨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 운동하면서 많이 희생하고 열심히 싸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과거의 우리 역사인 것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강요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토끼라는 그 말의 배경 속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화를 이뤘던 어떤 뭐랄까 주인 의식, 뭐 주체 이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민주화 시대도 넘고 정보화 시대도 넘고 지능화 시대로 가고 있는 새로운 시대 정체성이 요구되는 이런 어떤 시대에 이제 다시 그 옛날 프레임을 가지고 저 논쟁을 벌인다. 한판을 벌린다. 그 사람 구분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아까 뭐 6개, 7개 나오던데 아주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다지 미래적이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세대가 조금 진솔해져야 되는 게 그동안 너무 저기 우리의 어떤 역사적 과제 이런 어떤 과거 민주주의 투쟁을 했던 이런 세계에 갇혀 산 건 아니냐. 그 지평을 조금 더 넘어서 조금 더 어떤 새로운 소통,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과 배려 이런 것에서 어떤 모범을 보일 시기의 마지막 시기다 지금이. 근데 여기서 또 싸움을 벌리면은 이제 젊은 세대부터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그 중앙일보의 고현곤 칼럼 혹시 보셨는지 네네. 모르겠어요. 2030 세대 우경화 아니다. 근데 보수 언론의 칼럼인데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 물론 정파는 있지만 정파 운동을 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민주당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이 AI 시대에 이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젊은 층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문제 너무 심각하고요. 부동산 문제 심각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산 불평등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해법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삼성전자 부럽다. 그러나 내 삶은 되게 초라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이런 2030 세대들에게 아니야, 너희들한테는 이런 비전이 있어라고 제시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란 청산 선거였는데 내란 심판 그랬죠. 선거도 네. 있지만 이 또 하나는 뭐 지역 소멸, 인구 소멸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수많은 의제들이 걸려 있었지만 귀에 걸리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대통령께서 국정 그 과제 지표로 세운 것들 그거를 그냥 반복하는 거 말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집권하면 나한테 뭘 하겠다는 거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게 뭘 하겠습니다 하는데 살짝 공허하게 들렸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오늘 이제 김민아 선배 칼럼도 되게 좋게 읽었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의제, 정책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적 의제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예. 논쟁을 하자 그렇죠. 이거죠. 예.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뭐야? 이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가지고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지지자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와서 박수를 치는 정치를 하게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끝도 없는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 받지 못하고 네.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다. 저는 이걸 좀 민주당이 돌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그 작가가 그 신식무기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정치 채널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름선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성 그 레거시 미디어를 두고 뭐 재래식 언론이라는 호칭도 맨 처음 했었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뒤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줬었는데 실제로 재래식 언론에 복무하고 있는 기자니까 그리고 정치부로 오래 출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한 혹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될 만한 그 주체인가 그 영향 정도를 좀 따져보게 되는데 솔직히 지금 정치부 재래식 언론의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유시민 작가의 언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하게. 예. 사실 이제 기사 저희가 가치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이제 쭉 나열을 할 텐데 그날 쓸 기사들을 나열할 텐데 최근에 제 기억에는 그 유시민 작가 관련된 내용은 발제는 있었는데 들어가진 않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재래식 언론의 지면 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수준의. 네. 근데 그게 뭐 꼭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면 기사에서는 종합적인 상황들을 판단을 하니까요. 근데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유튜브 공간에서는 영향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뭐 무자르듯이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냥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뭐 아주 주요하게 또 다룰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건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의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말이 이제 가치 있다 없다를 또 언론이 한 번씩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진영 안에서는 그게 이제 뭔가 좀 편을 가를 수도 있고 진영 안에는 울림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신문이라는 거나 방송을 만들 때는 사회적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발언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끼칠 영향이 무엇인가. 네.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이게 자칫 분란 내지는 분열로 연결되는 그런 영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실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시대정신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30 실업 구직 포기자가 150만 명입니다. 네. 150만 명. 그 사람들의 정서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기성세대 얘기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 저 경기도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부동산 민심이라는 걸 사람들이 그냥 뭐 경제평론가들 얘기하듯이 우습게 얘기하는데 이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네. 2030이 저기 그 전세 값이 말이에요. 보증금 4억에다가 월세 100이 더 붙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저기 한 2, 3년 전보다도 50% 이상 오른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다 그나마도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퇴출돼 가고 있어요. 퇴출.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저 부동산 때문에 서울 인구 팍 줄었잖아요. 다 쫓겨났잖아. 없는 사람들. 근데 지금 그게 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산 진위 개수가 0.62가 넘습니다. 아, 자산 진위 개수가 0.6이 당군일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불평등 사회.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평등 사회에 그러니까. 진입을 해놨는데, 근데 정치에서의 논쟁은 이런 어떤 현실이 없는 현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과거에 어떤 그 이어져 오는 뭐 A 그룹, B 그룹 뭐 또 뭐 이런 집토끼, 산토끼 이렇게 되는데 그럴 정도로 이 한국 정치가 한가한가 이 점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네. 주로 서울, 경기, 음. 수도권 일원 해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다음 당권 선거에 무슨 쟁점이 된다든가 맞아요. 또는 네. 지금 당정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논쟁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아니 선거에서 가장 표를 많이 움직인 이 얘기는 빠졌잖아요 지금 얘기가. 근데 하다못해 이런 거죠.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뭐 부정선거도 있었지만 2030 중심으로 해서 올공에 맞아요. 몰려가서 이제 재선거를 주장하는 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저는 이거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어떻게 종이가 없어가지고 투표를 못할 수가 있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 표표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여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 주로 시험에 비유를 하던데 나는 아직 시험지도 못 받았는데 벌써 누가 1등인지 발표를 한 거예요. 출구조사를 통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못 받아들여. 이런 불공정에 대한 이슈를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불공정이 왜 투표까지 이르렀느냐. 그동안 살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 이 순간 회사에서 을로 사는 이 순간까지도 어느 것 하나 공정하다고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뒤처지고 능력주의 아니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격차 사회에 시달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줄여질 건지에 대한 해법을 정치가 내줘야 되잖아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뭐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오히려 이런 구멍을 누가 차지하고 들어가냐면 장동혁. 부정선거, 재선거 이렇게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쟁의 장을 부정선거, 재선거로 맡기고 너희들은 틀린 네. 거야라고 넘어가면 저는 다음 지점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더 크게 폭발할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현명한 정치인들이라면 이 사태를 가지고 어떤 교훈을 느끼고 어떻게 해법을 마련할지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네. 천착하는 정치여야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도 발전할 수 있다. 이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 방송 애청자 이선희님 같은 경우에는 산토끼 데려다 정성 들이면 집토끼가 되는 겁니다. 친문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쫄았나요? 잼통의 외연 확장의 의미도 모르다니 이런 의견 주셨고요. 몰랑이님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대통령은 일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민주당은 왜 이럽니까? 뉴공이나 매불쇼 안 듣게 된 이유 아십니까? 김어준 말 안 따르면 니 유 이재명이라고요? 대통령 일 잘하는데 딴지 걸지 맙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잼따리님 같은 경우에는 저 찐명인데 저번에 정청래에 속아서 정청래 뽑았습니다. 이제는 오만정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코코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은 김어준 개파일 뿐이다. 이제 악마와도 친문 정권부터였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조국 싫어합니다. 운동권들은 강남 살면서 보수들과 똑같이 안달을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토마토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은 노무현 재단 방송에서 저서 홍보를 했습니다. 재단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고 V다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젠 집토끼 따령인가요? 당원도 아니면서 참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골드메론님은 나 집토끼인데 문어게인 너무 싫고 이젠 지지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그 리공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신 적이 없는 분이 어떻게 집토끼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집토끼였는데 유시민 말대로면 뉴이재명인 B가 되었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아니, 많으신 것 잠깐만. 같아요. 네. 유시민 작가가 집토끼 산토끼를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네, 그거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도는 있다.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아마도 지적을 아니, 해주신 뭐 것 같은데요. 비슷한 얘기는 네. 했죠. 비슷한 네. 얘기. 네, 아, 아마도 이게- 아니, 혹시 네. 제 발언에 오해가 있으실까봐. 아마도 그게 유시민 작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 최근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집토끼의 소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 여기저기 좀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 의견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